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전시로 마련됐던 올해 광주 비엔날레가 석 달여의 전시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치러진 데다 광주 도심 곳곳에 마련한 다채로운 전시 속에 비교적 많은 관람객들이 비엔날레를 즐겼습니다. 조윤선 기자입니다. 폐막을 앞둔 마지막 주말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들에게 광주 비엔날레는 미뤄두었지만 놓치고 싶지는 않은 전시입니다. 폐막이라서 끝나기 전에 가족들 한번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예. 울산에서 넘어왔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 이렇게 미루다 이제 폐막 직전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지난 석 달 남짓 올해 광주 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은 50만 명 안팎입니다. 90일 남짓 역대 가장 오래 열렸던 것을 감안해도 비교적 만족할 만한 흥행을 거둔 셈입니다. 무엇보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를 주제로 3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 주제전은 현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전달되도록 기획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일종의 국가 간 형식의 파빌리온 프로젝트도 호평을 이끌었습니다. 9개 나라의 유수한 문화예술 기관들이 광주의 크고 작은 문화 공간들과 협업을 한 뒤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광주 비엔날레의 위상 높이기와 관람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입니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9개 국가, 내년에는 한 20개 국가 정도로 넓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미술계의 거센 반발 속에 박서보 예술상 시상이 이래 시상을 끝으로 폐지된 것은 옥의 티로 남게 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내년 가을에 제15회이자 창설 30주년으로 다시 열립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내년 비엔날레의 주제를 판소리 21세기 사운드 스케이프라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최근 장맛비에 동북댐 저수율이 회복돼 방류까지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던 주암댐도 저수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안개 자욱한 상사호입니다. 잔잔한 물 위로 비가 쏟아집니다. 이곳 주암 조절리댐과 주암댐은 올해 초까지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다가 최근 장마로 저수율 40%대를 회복했습니다. 한때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던 주암댐은 비로 물이 차오르면서 정상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아직 저수율은 여유가 있다지만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이제 홍수 조절을 위한 방류 작업도 신경 써야 할 상황입니다. 또 많은 강우가 예보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 주암댐이 가지고 있는 홍수 조절 능량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수 조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주 전남 최대 상수원인 주암댐, 수돗물을 포함해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의 공업용수까지 하루 물 100만 톤 이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여름을 지나 가을부터 또다시 가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날씨에 기대는 게 아니라 전남 지역 각 댐과 하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차오른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지자체도 대체 상수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암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댐들에다가 물을 좀이라도 남겨놓고 가급적이면 하천물을 여유 있을 때는 비 올 때는 좀 퍼서 쓰고 물이 중단되면 공장 자체를 가동을 껐다가 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 때문에 여수 쪽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 이번에 환경부에서 전문가들은 장마와 집중호우로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이 풀어질 수 있는 만큼 물 절약 홍보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기아자동차 광주 2공장에서 화재 진화용 소화약제인 하론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공장 내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하론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론가스 유출로 발생한 연기를 보고 화재로 오인하는 신고 접수가 소방에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은행 전산 시스템 문제로 은행 점검 시간이 2시간 정도 늘어나면서 일부 이용객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전산 시스템 문제로 기존 은행 점검이 새벽 6시에서 오전 8시로 늦어져
이용객들이 현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광주은행은 오전 8시 이후 전산 시스템을 복구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광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해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 3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13명에 대해 불문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광주 덕남정수장 송수관로 밸브 고장으로 2만 8천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한때 중단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올여름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무안, 영광에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기준 지역별 최저기온은 광주 25.4도, 무안 영광 25.1도였습니다. 올여름 광주의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12일 늦게 찾아온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절도와 음주운전 등 현직 경찰관의 각종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광주경찰청이 본청으로부터 집중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청 감찰관은 내일부터 광주경찰청을 상대로 집중 감찰 활동을 벌입니다. 광주경찰은 최근 1년 사이 절도와 음주운전, 피의자 도주 사건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집중 감찰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의회가 5.18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해 갑니다. 광주시의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5.18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5.18 특위는 활동 종료를 앞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속 조치와 5.18 헌법 전문 수록건의 활동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